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집단 상담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집단 상담의 이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집단의 의 보겠습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원이 2명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집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제일 먼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 집단원들 간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주거나 조언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집단 규준들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상담자가 이러한 규칙대로 지시하고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규준들을 만들고 그걸 이행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지도를 위한 능력, 자기 스스로를 지도할 수 있도록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양과로 2번 보겠습니다. 집단의 유형인데요. 집단의 유형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 다른 이론들을 학습하시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조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특정 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구체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단 상담자가 집단의 목표와 과정, 내용,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둔 상태에서 집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형태로 구조화된 프로그램 집단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말은 즉 목표도 그리고 과정도 내용도 절차도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고 이걸 수행하면서 상담이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구조화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참여 대상의 범위도 정해야 되고요. 단계적인 세부 목표도 설정해야 되고요. 집단 목적에 맞게 내용들이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담아져 있고요. 비구조화된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해진 활동 없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그 대상자에 맞게 목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우리는 비구조화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활동은 없으며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과 관심을 토대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집단의 치료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집단의 형태이다. 구조화된 집단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요합니다. 구조화된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도 정해져 있지만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만 적합합니다. 그런데 비구조화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숙련된 상담사가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집단과 참만남 집단, 그리고 감수성 훈련 집단 등이 있습니다. 자, 감수성 훈련 집단 나와져 있는데요. 감수성 훈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감수성 훈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단원이 가진 기존 관념의 해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과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고정된 그런 사고, 믿음, 태도들을 좀 유연하게 풀어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 교류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신과 타인의 반응에 대한 알아차림과 통찰이 촉진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순히 행동이나 감정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서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났는지 거기에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메커니즘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피드백을 되돌려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순하게 정보 교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 나와져 있는데요. 자, 개방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단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집단원을 받아들이는 집단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집단원들이 딱 정해져서 1회기부터 10회기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기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좀 발달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새로운 성원의 아이디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관점으로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성원의 참여로 집단 전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변화될 수가 있고요. 그때그때. 그리고 집단원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 발달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의 인간관계 모습을 폐쇄 집단보다 더 잘 반영하는 것도 맞습니다. 성원 교체에 따른 안정성이나 집단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주제가 자꾸 달라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성원의 참여가 기존 성원의 집단 과정의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새 집단원은 이미 토의한 내용과 집단의 기능에 대하여 생소하기 때문에 집단 과정에 대한 관여 수준과 발달 단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초래하기가 쉽다. 자, 아무래도 늦게 오신 분들은 앞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엉뚱한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회기나 집단 참여 오리엔테이션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정말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고 한 회기나 제한된 시간 내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 탐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아니면 뭐 관계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갈등과 관련된 이런 깊이 있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그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을 나누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해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유치원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집단 또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치료 집단에 적합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단 활동에 대한 집중력이 어린이들은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하고 있고요. 또래와 어울리면서 의사소통, 팀워크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것이 집단의 목적일 경우에는 적합합니다. 자, 폐쇄 집단 같은 경우에는 개방 집단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했던 그 집단원들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폐쇄 집단 같은 경우에는 결속력이나 응집력이 높다라는 것은 장점이 있죠. 하지만 사회성이 발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자, 집단 상담이 시작될 때 참여자들로만 끝까지 운영되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안정적인 구성으로 집단원의 역할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요. 결속력과 응집력이 매우 높습니다. 집단원의 결석이나 탈락은 집단의 크기를 작아지게 하는 등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집단원이 계속 바뀌지 않다 보니까 채워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 한두 사람이 빠지면 분위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은 이 집단 상담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정보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소수의 의견이 집단의 논리에 의해 무시될 수도 있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집중 집단과 분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중 집단은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그 기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중 상담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피드백해 줄 수도 있고 자기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이고요. 분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일에 상담을 하는 거, 2주에 한 번 상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산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리을 보겠습니다.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 나와져 있는데요. 자, 동질 집단은 비슷한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질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개인적이든 경험적이든 나이든 학력이든 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질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다 보니 출석률이나 참여율도 높고요. 응집력이나 결속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나와져 있죠. 그다음에 상호 간의 즉각적인 지지가 가능하며 갈등 수준이 비교적 낮아요. 그렇죠. 서로 공감도 잘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것들이 좀 잘 되다 보니까 갈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없기 때문에 상호적인 관계가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르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를 자극할 만한 것이 없어요. 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전하거나 자극할 만한 그런 차이점이 없다 보니까 자기 탐색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 발전을 그런 유도하는 그런 계기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접할 기회가 감소하므로 영속적인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낮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해요.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 검증의 계기가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경우 남아와 여아를 따로 모집하여 동성애 집단을 이루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를 교류하면서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같은 또래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정 욕구를 가진 대상을 집단으로 하는 경우, 이 말은 즉 비슷한 고민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자아 장착성 형성이라든지 또래 관계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이러한 비슷한 욕구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질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정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구성된 집단을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대인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의미 있는 그런 자극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며 현실 검증의 기회도 더욱더 풍부해집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집단원 상호 간에 공통점이 없으므로 자기 노출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공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상담 초기에는 서로 자기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불편하니까.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무래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집단 초기에 방어와 저항의 태도로 인해 집단원들의 탈락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이질 집단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자, 자발적 집단과 그리고 비자발적 집단이에요. 자발적 집단은 내가 직접 집단에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비자발적 집단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상담 장면에서는 교사가 추천을 한다거나 부모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런 상담을 추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비자발적인 집단이죠. 자, 비읍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보 집단 상담자가 실시하기에 용이한 집단 상담의 형태는 구조적인 집단과 그리고 폐쇄적인 집단, 동질 집단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기능에 따른 집단의 유형 나와져 있어요. 앞에서는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을 했다며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학습하는 것에 좀 집중하는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역할 훈련 집단, 청소년 성교육 집단, 위탁가정의 부모가 되려는 집단 뭐 등등.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 역할을 잘할 수가 있고 또 위탁가정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그러한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과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인 집단을 이야기를 하죠. 뭐 위원회, 이사회, 연합체, 뭐 협의체 뭐 이러한 집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장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집단 활동의 체험을 원하거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의 잠재력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그런 집단을 성장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자, 그 아래 쭉 보시게 되면 집단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와 성장을 지향한다. 자,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훈련 집단, 참 만남 집단, 마라톤 집단 등의 유형이 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부부의 결혼생활 향상 집단, 청소년 대상 가치 명료화 집단, 여성을 위한 의식 고양 집단 등등등이 이제 예시로 나와져 있는데요. 나의 성장, 자기 개발을 위해서 참여하는 집단을 성장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치료 집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심각한 정도의 정서, 행동 문제와 병리적 증상의 제거, 완화를 위한 정신장애 치료 및 심리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성격장애 등 주로 임상 장면에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정신병리적 진단, 평가를 활용하고 있고요. 집단을 이끄는 사람을 집단 치료자라고 합니다. 상담자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지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장차 일어날 사건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집단을 우리는 지지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혼 가정의 취약 아동 모임, 암 환자 가족 모임, 그러니까 내 가족에 암이 걸렸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이제 그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정보를 교환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목적을 성취하고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알코올 중독 회복 모임, AA 모임이라고 있어요. 자, 알코올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시간에 서로 함께 무언가를 함으로써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아니면 암 생존자 모임,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고 극복했어. 그런데 이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함께 활동을 함으로써 그 암을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모임 등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특정 문제를 이미 겪었거나 극복한 집단원으로 구성되고 집단원에게 비슷한 책임과 권위가 부여되며 치료의 요인의 핵심은 증언하는 거죠. 나 한번 그렇게 봤다.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하니까 좋더라. 내가 했던 것들을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서로 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함께 사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술이 생각날 때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음악 감상하고 같이 쇼핑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거거든요. 서로 증언해 주는 거죠. 아, 나와 함께 했구나.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더라.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것들. 비전문가들이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치료 집단과 구분되며 핵심적인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는 점에서도 과업 집단과 구분이 된다. 우선 공동 관심사가 있죠. 비슷한 어려움이나 치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조 집단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과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일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단주, 단약, 정신장애, 가족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어요. 단주 모임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회복 모임, 대표적으로 AA 모임 엄청 이제 대표적입니다. 자조 모임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자, 상담 집단과 토의 집단의 차이입니다. 우선 내용과 과정의 차이죠. 토의 집단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담 집단 같은 경우에는 내용보다는 집단의 그런 하나의 과정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요. 양극성 대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토의 집단은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지만 상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반된 의견이 허용되기도 하죠. 형식성 대 자발성입니다. 토의 집단은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 이 정서적 반응이 토의 진행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규칙과 질서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가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객관성 대 주관성, 토의 집단은 사실을 취급하고 상담은 주관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한성 대 솔직성, 아무래도 토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언행에 좀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상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도성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토의 집단은 형식에 따른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요. 지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의를 이끕니다. 하지만 상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무언가를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상담과 토의 집단의 차이들이 이제 표 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양괄호 4번 참 만남 집단과 T 집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만남 집단과 T 집단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대인관계의 성장 그리고 나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목적이기는 해요. 똑같은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만남 집단과 트레이닝 집단, T 집단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곳에서는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엄연히 조금 다릅니다. T 집단은 트레이닝 집단이고요. 훈련 집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참 만남은 자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진실한 만남이에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만나는 경험에 초점을 둔다면 T 집단은 행동의 변화, 그래서 행동을 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나누는 경험, 진심을 나누는 경험을 조금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면 행동의 변화. 근데 이 행동의 변화를 뭘로 하냐면요. 여기서 정말 T집단에서 중요한 건 피드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제 피드백을 듣고 나의 행동의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적을 조금 보면은 참 만난 집단 같은 경우에도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얘는 좀 더 자기 성장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T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식 그리고 대인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뭘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정서적 교류. 자, 정서 교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동을 관찰해요. 관찰하고 피드백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감정 중심이에요. 얘는 감정 중심이라고 한다면 행동을 분석해요. 그리고 관찰해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인 것들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해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참 만남 집단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만남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열고 진심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만남 집단은 실존적 인도주의적인 사상을 기초로 하여 발전한 것으로 기존의 인간관계 훈련 집단의 모형들에서 가지고 있었던 유용성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스톨러, 슈츠, 로저스가 제시한 모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로저스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도의 집중적인 친교적 경험을 통해 태도, 가치관, 생활 양식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소집단 활동이 주이며 개방, 솔직, 대인적 직면, 자기 노출, 직접적인 정서적 표현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여기의 경험을 통해 자유로운 대화를 전개하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 능력을 증진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개인 경험에 중점을 두고요. 체험 집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옆에 보시게 되면 로저스의 참 만남 집단의 15단계 과정이 나와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거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읽어드리면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인데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15개의 과정에 의해서 상담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부터 집단 내에서의 행동 변화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지식인에 보시게 되면 조하리의 창 나와져 있습니다. 자, 조하리의 창이 왜 갑자기 참만남 집단에서 나왔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참만남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인식과 대인관계를 잘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대표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조해리의 창이 있습니다. 조해리 창 같은 경우에는 열린 창은 나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남도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공간을 이야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창, 블라인드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르지만 남은 나를 잘 아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런 공간에 있는 이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 파악하려고 노력해야만이 열린 창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숨겨진 창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 그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많이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고요. 미지의 창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열린 창으로 서로 가려고 해야만이 서로 관계가 좋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 등이 지식인에 나와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톨러의 모형 보겠습니다. 스톨러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참 만남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톤 참 만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집단의 유형 중에 집중 집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하듯이 그냥 시간을 집중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적 집중과 참가자의 피로가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기 때문이죠. 슈츠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 참 만남 집단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방적 참 만남 집단이라고 하는 건 참 만남 집단인데 서로 개방적으로 집단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슈츠의 모형에서는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적인 그런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보다는 몸소 체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그런 감정을 느끼시나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만 슈츠의 모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 감정을 행동을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체적 느낌과 신체적 에너지의 이완을 통한 개인의 정서적 문제에 해방에 관심을 갖는다. 집단 상담자는 지적인 이해보다 행함과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방법들, 심리극, 도형, 신체 운동 연습, 아니면 명상 이런 것들로 내가 몸을 쓰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T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훈련 집단, 실험실 접근, 트레이닝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기인식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리더십의 능력을 향상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앞에 참 만난 집단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조직적이고 기술을 향상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좀 설명할 것들이 아니요, 여기까지 하고 가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T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행동 양식에 대한 피드백, 계속 말씀드렸죠. 이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분석적이고 학습적인 분위기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왜 했지 이걸 분석하고 피드백을 서로 해주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학습적인 분위기가 만남 집단보다는 트레이닝 집단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의 T 집단의 목표 나와져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그 디귿의 T 집단의 학습의 본질적인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호성 혹은 사회적인 공백 상태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T 집단은 의도적으로 사회적 공백 상태 혹은 모호한 장면을 제시하므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집단원의 다양한 행동 반응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명확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활동의 구조가 거의 없어요. 상담자가 이제 한번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자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걸 지켜만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호성이나 사회적인 공백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 반응을 하나의 학습 자료로 쓰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서로 분석하고 피드백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 새로운 행동의 실험, 허용적 분위기와 심리적 안정감,
새로운 행동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모호한 상하 공백 상태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최대한 안정적이잖아요. 진짜 사회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리고 허용적인 분위기와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들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여기 안에서 다양한 도전과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해봄으로써 스스로 인간관계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중심의 활동 맞고 이제 이고요. 자기 투입과 참여 같은 경우에는 T 집단은 주로 귀납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행동들을 하고 거기에 맞게 피드백을 하는 식인 거잖아요. 먼저 설명하고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해보고 그 속에서 스스로 느끼고 그런 배우는 방식입니다. 집단원들의 자기 투입과 직접 참여 그 자체가 학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피드백 주고받기 나와져 있었죠. 집단 규범의 발달. T 집단이 아무리 비조직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과정과 내용을 통제할 규범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롭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말 끊기, 비난, 무시하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구성원 간에 자연스럽게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T 집단 상담자의 주요 역할, 학습에 적합한 장면의 구성, 행동의 모범 보이기, 집단 규범의 발달 및 유지, 의사소통의 통로 열어주기, 조력자, 집단원,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집단에 참여하기 등 나와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집단의 유형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집단 상담의 좀 기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